청취자 여러분들은 서구 문명의 기반이 된 책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월간 코너하는 날이죠. 네,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매월 그렇죠.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고 있는 벽돌책 시리즈. 네. 이제는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벽돌책은요, 제가 이게 벽돌책 맞나 저는 약간 기우뚱했는데. 네. 그래서 그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시사의 작가님께서 네. 이거 벽돌책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건데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하려고 했지만 오늘 가지고 온 책입니다. 제 기준에 벽돌책은 그냥 두껍고 그리고 좀 어려워야지 벽돌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네. 근데 우리 작가님의 주장은 두껍기도 하지만 어렵지 않아도 막상 책을 완독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이게 또 기준이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책이 두꺼우면 손이 잘 안 가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겠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또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네. 되게 두껍죠. 그러네요. 네, 진짜 두껍죠. 이거 아니 평상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은 이건 양장본이라서 조금 두꺼울 수 있겠지만 저거 한 3분의 1? 한 절반 정도 두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 요약본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약간 그런데 이거는 토마스 불핀치의 그 원본, 판본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 그래도 뭐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름을 몇 명 정도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다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고. 이게 이야기는 다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 마치 피노키오 같은데요. 네. 피노키오 스토리는 다 알지만 피노키오 원전을 읽으신 분은 진짜 없거든요. 그거는 좀 비슷합니다. 네. 완역본이 워낙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어린이 판본으로 읽으시거나 아니면 또 올림포스 가디언이라고 애니메이션 요즘 그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 이제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집에도 만화책으로 한 10몇 권짜리 있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는 다 대부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굉장히 신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화는 짧은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줄거리를 소개한다 이런 건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토마스 불핀치 저작은 특히 상당히 그 좀 장황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나오지만 중간에 또 실제 역사에 나오는 인물 사건도 나오고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나오고 심지어 인도 신화의 북유럽 신화까지.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 자체를 하기엔 정말 힘들고요. 저는 오늘은 아주 개별적인 개별적인 그런 스토리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주제하니까 머리가 아픈데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요. 근데 생각보단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읽다 보면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먼저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성화가 아닐까? 아니면 애화. 뭐 약간 사랑에 빠진 연인들. 그런 스토리는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많이 나오죠. 주로 신과 인간 사이의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제우스가 또 바람을 많이 피다가 걸리고 헤라의 질투가 또 헤라의 그러네요. 질투와 그에 따른 해코지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짓이라 이게 따지지도 못하고 헤라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쌍한 여신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신이 맞나? 사람 아닌가? 사람보다 못할 때도 많죠. 그리고 아무래도 또 사랑을 이어주는 에로스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로스 스스로도 에로스의 화살에 맞으면 사랑에 빠지잖아요. 맞아요. 자기도 스스로 상처를 입어가지고 푸시케를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에로스의 엄마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잖아요. 그 아프로디테랑 엄마랑 놀다가 엄마가 활에 찔려요. 그 엄마가 알잖아요. 이 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잽싸게 에로스를 밀어내고 다른 쪽을 보다가 마침 거기에 인간 남자 아도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스 인간 남자에게 푹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좀 사랑 이야기의 끝은 거의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헤어짐이 많아요. 신들이야 뭐 거기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평생 살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이나 아니면 요정들 정도가 그 불행을 짊어지게 되는데요. 주로 막 그래서 꽃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서구권에서 아마 꽃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를 가져다 붙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격정적이지만 결국 불행한 사랑의 끝에는 꽃이 남는다는 거.
이게 그것도 좀 역설적이네요. 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남으면 나무는 계속 가잖아요. 네. 근데 꽃은 한때 아름다움은 화려하지만 네. 1년도 못 가서 져버리는 허무함이 남잖아요. 그게 또 사랑과 닮은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불공평한 사랑을 보여주는 신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신들은 사랑해도 괜찮은데 네. 결국 그 피해는 다 인간이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그렇죠. 네, 그래서 농담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요. 네, 또 하나의 스토리는요. 경쟁 그리고 그에 따른 자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항상 큰 코 다치는 인간들. 역시요. 네, 그렇죠. 네. 신과 인간이 사랑에 빠진 일이 비일비재하긴 한 것만큼 그리스 로마 시대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요. 네. 아주 밀접해서 그 중에서는 뭐 신의 버금가게 무예가 출중하다든가 용모가 출중하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간혹 이들 가운데서는 또 신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사실 트로이 전쟁도 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또 함부로 뭐 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기도 한데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인정을 받은 인간들이 나중에 뭐 죽고 별자리가 되거나 이런 정도가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네. 또 신들한테 다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만에 빠져서 벌을 받게 된다라는 쪽으로 또 가닥을 잡히는 게 또 하나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과 경쟁 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토마스 불핀치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성경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했다고요? 네, 실제로 비슷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네. 뭐 디오니소스 이야기만 해도요. 신의 광휘를 보니까 인간은 그대로 소멸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또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거는 신약에서도 예수나 바울이 감옥에 gat혔을 때 비슷한 에피소드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토마스 불핀치가 프로테스탄티즘의 나라 미국에다가 네. 또 성경 연구서까지 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연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뭐 서기 몇 년 할 때 그 서기가 예수 탄생 기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2000년 정도 되는 건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2500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연대로 보자면 오히려 영향을 받기보단 주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하죠. 아무래도 신학을 했던 사람이 신화를 네. 바라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석이 되는 측면이 네.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고대인들은 왜 신화를 만들었을까? 또 그 신화를 뭐 믿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 네. 신전도 만들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 유적은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요. 네. 이유가 뭐예요? 고대인들이 신에 대한 거는 오늘날의 히어로들과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어떤 존재들에 대한 대리만족감?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좀 표면적인 거라면 제 개인적인 약간 의견까지 같이 이제 생각해서 본다면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신화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지방의 전설 같은 경우도 네. 보통은 산중턱에 특이하게 생긴 바위가 있다. 네. 그럼 전설이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뒤돌아보지 말았는데 뒤돌아봤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리고 뭐 그 동네 들어오는 어귀에 나무가 있다 하면 그 나무에도 뭐 전설이 붙어 있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그 어떤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특히 그리스 로마 신들은 그 자체가 의인합니다. 태양신, 뭐 새벽의 신, 잠의 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게다가 추상적인 것들도 의인화되거든요. 뭐 미의 여신이라든가 지혜의 여신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신들의 성격 역시 그에 맞춰서 설정이 돼요. 그래서 신들은 신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태양신은 항상 태양의 어떤 그런 성질에 맞춰가지고 살고 그 성격에 맞춰서 움직이니까요. 네. 그래서 자연이 정해진 대로 움직이듯이 신들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신들은 그냥 죽지 않는 삶을 살 뿐이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면서 인간처럼 그런 일상을 살기도 합니다. 네. 자연은 늘 인간 곁에서 같이 일상을 공유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연이 인간의 일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들이 인간과 같이 살았던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자연과 인간이 같이 더불어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인간이 만든 건 아니고요. 너무 그렇죠. 기사를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제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요. 네. 그 시대에 만든 걸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 시대엔 진짜 신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죠.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거는. 네. 자, 그런데 네. 신화 보면 네. 뭐 벼락, 번개 뭐 이런 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인적인 네. 원래 신은 초인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신들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예전 대학원 때 마침 거기에 관심 있어가지고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았습니다. 뭐요?
세계 신화들을 보면 자연의 의인화가 많은데요. 그 나라 최고 신들의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자연입니다. 예. 보통 신들은 최고 신, 그 통치하는 신이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번개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최고 신 제우스도 번개를 다루잖아요. 그러네요. 한국의 신화가 여러 가지 계통이 많아가지고 좀 많긴 한데 그중에서 불교 계통의 수호신 중에 가장 강력한 우두머리가 제석천이라고 있어요. 네. 이 신도 인도 계통에서 온 건데 번개를 다뤄요. 인도 계통에서 온 신으로 인드라 같은 경우도 번개를 다루고요. 예.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북유럽 신화에서 또 우리한테 지금 어벤져스 멤버로 알려진 토르 있잖아요. 예. 토르도 이제 번개의 신, 벼락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왜 최고 신이고 강력한 신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고대인들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욕망에 이제 신화를 다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이 번개였던 거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게다가 뭔가 뻐벙 치면 나무가 불타고 있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번개는 최고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신의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번개가 없잖아요. 항상 해가 쨍쨍하니까. 거기서 가장 강력한 현상은 그래서 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태양신 라가 최고신입니다. 그렇군요. 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토나 이런 거하고 영향을 받았던 거다 이런 말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책 벽돌을 깨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이런 굳이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보셔도요. 굉장히 재밌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캐릭터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말만 신이지 뭐 질투하고 싸우고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완전 사람이랑 똑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보다 못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을 보면 그대로 인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캐릭터들의 원형을 접해볼 수 있으니까 인문학을 이해할 때도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원전을 못 본 것 같은데요. 한번 이번 기회에 벽돌 한번 깨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주경야독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